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입니다. 또 아침이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쁜 소식도 많아야겠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행운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삼성하면 또 반도체 하면은 요즘 또 품귀 현상이 좀 심하다는 그 차량용 반도체잖아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할까 해요. 일단은 지금 삼성이 70조를 딜을 한다는데 70조. 이 70조를 사용을 해가지고 과연 이 차량용 반도체 그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참 애매합니다. 특히 지금 NXP죠. 이 네덜란드 NXP. 이 기업을 지금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막 언론에서 자꾸 흘러내보내는데, 과연 이 NXP를 인수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참 애매모호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여튼 기사에서는 대부분 거의 확정되다시피 NXP를 이제 인수할 것 같다. 만지작거린다. 딜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기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 미중 갈등이 아니었다라면 이제 퀄컴이 이제 3년 전에 품었을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퀄컴이 예전에 이제 3년 전에 NXP를 눈독 들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인수를 하려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시너지 효과를 한번 충분히 따져볼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26일 날 미국 월가의 JP 모건이 다시 한번 불을 지펴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 NXP 인수설에 대한 반도체 업체 관계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월가의 투자 전문지 밸런스에 따르니까 JP 모건이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M&A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특히 NXP하고 함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등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반도체 업체를 후보군으로 이제 거론을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NXP가 이제 최근 3, 4년 동안 수차례 이제 3전에 그 M&A 후보로 올랐던 그 네덜란드의 업체예요. NXP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2019년에 이제 이미 NXP 사업장을 실사했다는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NXP는 그 3전에 미국 현지 파운드리 생산 라인이 있는 텍사스주에 있는 오스틴시하고 애리조나주에서 생산 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NXP는 그 차량용 반도체 분야 가운데 AP가 뭐냐면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데 AP하고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MCU 이제 그쪽에 이제 기술 역량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그 인피니언이 이제 사이프러스를 인수하기 전인 2018년까지는 NXP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였어요. 근데 지난해 순위는 이제 2위로 이제 기록을 했죠. 미국의 그 반도체 업체 퀄컴이 그 반도체 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를 기록될 뻔했던 그 440억 달러, 약 50조 원이죠. 이걸 들여가지고 NXP하고 인수 계약을 체결했던 게 이런 배경입니다. 당시 계약은 국제법에 따라가지고 두 회사의 합병으로 영향을 받는 그 미국이나 유럽, 한국, 일본, 중국 등 그 9개 국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었던 중국 정부의 그 불허로 무산이 됐어요. 중국이 이제 퇴짜를 놔버린 거죠. 결국 날아간 겁니다. 좀 안타깝죠,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NXP를 이제 인수할 경우에 인수가는 대략 70조 원 정도 돼요. 70조. 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70조가. 그래서 NXP의 시가총액이 지난 2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60조 5,800억 정도 됩니다. 60조 5,800억. 작은 건 아니죠. 6조 5,800억. 그리고 삼성전자의 여력은 충분해요. 일단은. 왜냐면 지난해 현금 보유액이 이제 100조 원을 이제 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근데 단기 금융 상품을 포함하면은 1년 안에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한 12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현금 동원력은 삼성전자의 인수설이 끊이지 않는 또 다른 배경으로 이제 꼽히는 거죠. 삼성전자도 그 M&A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는 않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최윤호 그 삼성전자 경영지원 실장이 지난 1월에 그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3년 안에 의미 있는 M&A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재무 상황이나 M&A 현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CFO다 보니까 3년이라는 그 시기를 밝힌 것을 두고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대충 어느 정도 뭐 짐작 딱 찍어놓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응?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한 2%의 수준에 그치는 삼성전자가 백악관 회의에 초청된 그 뒷배경이 NXP 등을 포함한 그 차량용 반도체 업체 인수 시나리오 때문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죠. 일단은 삼전이 그 NXP를 인수한다면은 전 차량용 AP하고 그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하만과 시너지를 한번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용 그 반도체 시장은 절대 강제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분야로 꼽히곤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한 42조 8천억 정도 됐어요. 42조 8천억 정도. 2026년에는 한 76조 한 2천억 정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시장 사업체에 따르니까 같은 에 따르면은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2018년에는 400달러 수준이었는데 그 자율주행차가 이제 대중화되면은 2024년에는 한 1000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재근이라는 그 한양대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 부품이라는 그 특성상 납품할 때까지 그 장기간 검증이 필수적이랍니다. 그 기술력으로만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업체를 인수하면은 시장을 선점하기 유리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그런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나오겠죠.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하면은 뭐 BMW나 포드 등 그 NXP의 기존 고객사를 상대로 그 자동차 전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 차량용 반도체 그 사업 특성상 큰 수익을 거두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NXP의 지난해 매출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한 44%인데 나머지 매출은 뭐 사물 인터넷이 한 21%고 통신 인프라 한 20%, 모바일 15% 등 삼성전자의 사업 분야와 이렇게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퀄컴이 그 3년 전 인수전처럼 또 중국 등의 그 견제를 또 뚫고 그 인수 작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상당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또 태클 걸 수 있겠죠, 중국에서. 그 당시 인수전이 틀어지면서 퀄컴이 NXP에게 물어준 위약금만 해도 한 2조 원이 된답니다. 참 생돈 물어줬죠, 그때 2조 원 정도. 그래서 주요국의 이제 패권 경쟁에서 반도체가 이제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최근 이런 견제 기조는 매우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추세예요. 영국은 최근에 미국 엔비디아의 그 ARM이자 ARM 인수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제동을 걸어버렸고, 중국은 또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그 일본 그 고쿠사 일렉트릭스 인수 심사를 보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수전을 또다시 무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현재 구속 상태잖아요. 그래서 70조 원 안팎의 M&A를 결단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점도 걸림돌로 지금 지적되고 있죠. 이렇듯 지금 뭔가는 인수를 하긴 해야 하는데 마땅한 업체는 없고 마침 좀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가 많이 품귀 현상이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하긴 해야겠고 하려고 하니 이게 이익이 뭐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별로 말 그대로 이게 고부가치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눈치를 보자니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 하는데 또 중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또 태클을 걸면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지금 삼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면 이게 또 인수전이 잘못하게 실패를 해버리면은 그냥 퀄컴 때처럼 한 2, 3조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생돈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히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뭐
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또 안 한다고 해서 또 나쁠 것도 없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차량용 반도체 업체 70조를 들여가지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한번 댓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한번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의견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